바로 강한 1번 타자 전략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야구블로그 스틱스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기아 타이거즈 타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타순과 라인업에 대한 고찰, 그리고 팬들이 원하는 1번 타자 위즈덤을 시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1번 타자 위즈덤을 1번 타자로 쓰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팅 순서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타순 라인업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원하는 타순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은 위즈덤을 1번 타자로 쓰면 안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 타순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기아 타이거즈, 시즌 시작 전에는 모든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기아의 1강 독주 체제와 2년 연속 우승을 점쳤지만 현재 순위는 그 예상과 거리가 좀 멉니다. 시즌 초 계속된 연패를 거듭하면서 단독 꼴찌까지 경험한 기아 타이거즈는 현재 2위와 2.5게임 차로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촬영 글을 쓸 때는 그랬습니다. 특히나 김도영, 박찬호, 김선빈 등 내야 핵심 멤버들의 연이은 부상이 뼈아팠으며 그로 인한 여러 라인업이 실험 대상에 오르곤 했습니다. 4, 5번 붙박이로 예상했던 용병 위즈덤 선수가 2번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깜짝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변우혁 선수가 중심 타선, 오순호 선수가 올라오기도 하는 등 다양한 라인업이 공개될 때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박찬호 선수의 복귀 이후에 1번 타자에서 성적이 너무 좋지 못해가지고 많은 팬들이 박찬호 선수를 라인업에서 제외해라, 아니면 타순을 내려라 이렇게 원하고 있고, 또 이제 지역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홍종표 선수를 계속해서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NS나 커뮤니티에서 라인업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범호 감독을 욕하는 목소리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우승 뒤에 통 큰 3년 계약을 선물 받고 이범호 감독 입맛에 맞는 코치 개편을 해주는 등 구단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코치 중에서도 이제 몇몇 선수 시절에 논란이 있었던 코치들도 있어서 인사 과정이 좀 삐걱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원성은 뒤로 하고 어쨌든 이범호는 출항을 했고요. 개막 이후에 막상 모든 분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성적이 워낙 좋지 못해서 팬들의 원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그렇게 외치는, 원하는, 좀 시도해봤으면 하는 타수는 뭘까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나 SNS를 좀 보면서 가장 자주 보이는 게 이제 테이블 세터에 대한 불만인데요. 특히 이제 박찬호 선수를 1번에서 내리고 출루율이 좋은 위즈덤을 상위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김선빈 같은 타자가 없는 상황에서 박찬호나 홍종표, 또 박찬호나 오선우 이렇게 테이블 세터를 맡고 있지만 타팀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위즈덤 선수가 잘 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타자에게 더 많은 타석의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1번으로 올리자는 것 같은데요. 잘 치는 타자가 더 많은 타석에 들어선다는 건 당연히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위즈덤 선수를 리드업으로 배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 먼저 강한 1번 타자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인 강한 2번 타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2번 타자 이론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강한 2번 타자의 이론의 핵심은 2번 타순이 중요하다, 두 번째 타자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3, 4, 5번에 있는 클리어 타자를 2, 3, 4로 좀 땡겨서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자라는 거에 중요 포인트가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왜 훨씬 더 많은 타석에 들어서는 1번이 아니라 2번에 강타자를 배치하게 되는 걸까요? 자,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제가 1번 타자 위즈덤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강한 1번 타자 전략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이냐? 1번 타자는 144번 경기에 꼭 한 번은 100%의 확률로 아무 주자가 없는 상황에 타석에 들어서는 선수입니다. 불확실성이 정말 많은 이 야구판에 몇 안 되는 정말 확실한 상황인데요. 장타력이 좋고 출루율이 좋은 이런 선수가 선두 타자 솔로 홈런이 아니고서는 타점을 전혀 올릴 수 없는 타석을 경기당 무조건 한 번은 맞이해야 된다는 건데요. 경기당 한 번인데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게 계산해보면 산술적으로 꽤 큽니다. 결국 야구는 득점을 해야 이기는 경기이고, 안타를 많이 치고 잔루가 많다 한들 적시타가 없으면 그냥 빵점인 겁니다. 잘 치는 타자일수록 누상의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서는 것이 팀의 이득이지, 1번 타자
1번 타자로 들어서면 꼭 한 타석은 아무도 없을 때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이유, 내가 1주덤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위즈덤 선수는 현재 타율 2할 6푼 6리에 출루율 4할 1푼 5리, OPS 1.071로 리그 홈런 1위, OPS 2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입니다. 타율보다 출루 장타율이 좋은 OPS형 타자죠. 또한 위즈덤 선수는 최영우, 나성범 선수와 마찬가지로 하이 레버리지 OPS가 다른 로우 미디엄 레버리지보다 월등히 높은 선수입니다. 통산 스탯 기준입니다. 2025년 스태티즈로 보면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표본이 너무 작으니까 통산으로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 지표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야구에서의 변수, 이닝별, 득점 차이별, 아웃카운트 등 다양한 변수와 상황들을 고려해서 얼마나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 중요한 순간인지, 그 중요한 순간에 타석에 들어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하이, 미디움, 로우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1점 차로 지고 있어요. 근데 2사 말로 9회 말입니다. 거기에 타석에 들어갔어요. 이 상황 얼마나 중요할까요? 치면 이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하이 레버리지 타석이죠. 그런 타석에서의 OPS가 나성범, 최영우 그리고 위즈덤 선수는 높다는 겁니다. 득점권 타율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이런 선수에게 첫 타석에 무조건 주자 없는 상황, 이건 미디움이거든요. 미디움 레버리지 타석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대부분 이제 회가 거듭하면은 뭐 7, 8, 9번이 나가 있고 1번이 치게 될 텐데, 7, 8, 9번이 또 자주 출루할 수 있는 그런 잘하는 선수들이 들어가 있는 타석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출루 확률이 낮은 7, 8, 9번 뒤에다가 또 1번 타자를 들어서게 한다? 조금 아까운 일입니다. 1번 타자에 누가 됐건 잘 나가던 못 나가던 어쨌든 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1번에 배치하고 2번에 강타자를 배치하는 것이 1점이라도 더 획득하는 데에 이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메이저리그 안 봤어? 오타니 1번 타자거든? 네, 맞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좀 독특하게도 앞에 설명했던 하이, 로우, 미디움 이 레버리지가 모든 상황에서 일정하게 다 높아요. 이 미친 신급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사실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잘하고, 그런데 LA 다저스의 팀 사정상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선수들을 보면은 득점권 괴물들이거든요. 무키 베츠, 프리먼, 테오스캅 이런 선수들이 뒤에 있으니까 오타니는 이런 선수들 앞에서 또 출루를 잘 해주는 게 다저스 감독에게는 1번 오타니가 가장 적절해 보였을 거예요. 현재 기아에서는 나성범, 최영우가 뒤를 받쳐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출루율이 좋은 위즈덤 1번으로 두고 위즈덤, 나성범, 최영우 1, 2, 3으로 두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또 힘든 이유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타수는 아무래도 선수 개개인의 성향을 가장 많이 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번을 낯을 가린다, 9번 타수는 낯을 가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나 중견수를 좀 하위 타선에 배치한다, 부담을 줄여주고 체력을 안배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별로 선호하는 타순이 있을 거고 익숙한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일개 팬인 저도 여러분도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사실 이렇게 현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범호 감독이 좀 욕을 먹고 있지만 2024년 시즌 우승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주변으로부터, 팬으로부터 가장 많이 칭찬을 들었던 게 뭐였죠? 바로 그 특유의 리더십, 소통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가장 잘하는 건 선수들과의 격없는 소통이죠. 그러면 이 소통을 참 잘하는 감독이 신인과 베테랑 선수들과 코치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건데, 1번에서 위즈덤이 잘 쳐준다 한들 그 뒤에 불러들일 나성범이 감독님 저는 2번 너무 어색해서 못 칩니다. 최원준이 저는 상위 타선은 부담스러워서 저는 뒤에 있겠습니다. 이러면 감독은 그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고, 데이터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는 그냥 쳐. 야구는 멘탈리티가 정말 중요한 거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선수가 멘탈이 무너지면 컨디션이 안 올라오고 폼이 안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멘탈적인 부분을 모두 무시하고 데이터만 보고 나성범 2번, 최영우 3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감독은 글쎄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박찬호 선수의 성적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답답한 건 저도 매한가지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박찬호 선수를 좀 타순 조정을 해서 해법을 찾아가 보자라고 대안을 제시를 했었고, 하지만 그보다는 이범호 감독은 믿음의 약으로 계속해서 1번을, 박찬호 선수 1번을 기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박찬호 선수가 1번 자리를 선호하고 그 자리에서 제일 신나게 야구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지금은 시즌 초니까 앞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선수가 1번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야구로 지금까지 계속 1번에 넣어주고 있는 거고 6월이든 7월이든 살아나면 걔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시즌 중반이고 순위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당장 앞에 1승 1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빼는 게 맞겠죠. 하지만 아직 시즌 초이고 아직 돌아올 선수들도 많고 그때까지 이 선수가 컨디션을 회복하고 돌아올 선수들이 합류하면 더 많은 시너지가 생길 거라고 믿고 기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을 압도했던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올 시즌 초 잠시 흔들리고 있는 기아 감독과 선수단에겐 시즌을 길게 보고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응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포스팅 내용의 전반적인 인사이트는 스레드의 코타로님의 글에서 감명을 받아 참고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